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요. 테슬라 주가 400 회복했네요. 다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복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사실 근데 실적이 좀 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별로 좋은 게 없는데 회복한다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어제 확인해 봤는데요. 공매도가 상당히 붙어 있대요. 근데 공매도가 만약에 붙어 있는 경우에 주가가 위로 가면 숏스퀴즈로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아래로 가면은 뭐 공매도 예상대로 되겠지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요, 사실 이제 이미 실적은 얼마가 나올지는 다 컨센서스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실적 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참 이걸 또 누가 알겠습니까? 강력하게 예측하신다면요, 한번 베팅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도 역시 JP 모건만 돈 벌었죠? 제 생각인데요. JP 모건 보나마나 뒤에서 많이 샀을 거예요, 또. 참, 기관들 녹아나죠? 지금 주가가 약간 도박의 영역으로 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주가에 관심을 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400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350, 360 될 때였을 때도요, 제가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죠. 어차피 사이버머니입니다. 여러분, 주가 400 됐다고 매도하실 겁니까? 이 자율주행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찰나에 주가가 400 되었다고 매도를 하실 겁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절대 그러지 않겠지요.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원래는 준비했던 게 이게 아니었거든요. 준비했던 거는 뭐 제목에서 보시듯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입니다. 저는 사실 테크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제 지인 중에서도 테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요. 근데 테크 이야기는요, 일반인들이 들으면요, 많이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려워요. 테크 중에서도 그나마 좀 쉬운 게 2차 전지 같은 건 좀 쉽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쉬워도요, 그냥 들으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저는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기술이나 테크 이야기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뒤로 가기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줄 이야기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자, 근데 전기차가, 자, 이거는 반대하실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가요, 왜 다른 회사들이 만들어도 수익이 왜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전기차는요, 그 자체만으로는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일단 그래도 테슬라는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외부에서 가져오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 내연차 회사들은요, 배터리를 소싱을 해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어쨌든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싸게 확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자체 기술력도 제대로 된 기술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원자재를 싸게 확보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공장도 없죠. 그리고 인력도 내연차를 만드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떤 기반 자체가 기계공학의 기반이에요. 그리고 공장의 효율화, 자동화도 안 돼 있습니다. 여전히 가보면 사람이 조립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기계가 또 어느 정도 하고 있겠지만. 근데 테슬라는 어때요? 기가프레스로 한 번에 뻥 찍어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아는 문제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고, 왜 수익이 안 나느냐.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조차도 마진율이 점점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있잖아요. 2022년 금리 인상기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비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비아디는 거의 사기에 가깝죠. 비아디 보조금으로 운영하잖아요, 지금. 자, 왜 그런 것이냐? 왜 전기차는 테슬라 외에는 수익을 못 내는 것이냐? 사실 테슬라도 옛날에 하던 내연차들이 하는 방식으로 조립을 했다면 분명히 수익을 못 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전기차라는 존재가, 일단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도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쉽게 얘기하면요, 단지 차량으로 보면요, 절대적으로 낮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테슬라가요, 처음에 주가가 굉장히 올라서 말도 안 되는 PER이 되었을 때, 유수의 자동차 회사를 분석하는 수석 애널리스트들이요, 테슬라 전기차에 되게 시큰둥했거든요. 이게 왜 그랬느냐? 일단 환경적인 이슈. 여기서는 테슬라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죠.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거 제외하면요,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일단 가격이 내연차에 비해 당연히 비싸죠. 배터리 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회사도 별로 없어요. 모델도 몇 개 없어. 디자인도 별다른 게 없어요, 내연차랑. 테슬라 디자인이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또 그 모델 하나만 운영을 하니까 다른 회사들의 차들은 뭐 휘황찬란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 아까 우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환경 문제는요, 경제적 이득 앞에서는 절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데 환경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개개인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다지 환경 문제 생각 많이 안 해요. 유럽에서는 환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정당들이 정치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럽은 전기차로 모두 전환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게 되고 있지도 않죠, 지금. 유럽도 이런데 아시아 국가는 후진국은 어때요? 말도 안 되죠.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지금 요즘 같으면 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후진국 가보면 아주 열악하죠. 지금 가보면. 후진국 아니요, 솔직히 중국하고 우리나라, 일본도 굉장히 열악한 편이에요. 전기차 인프라가. 이걸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옛날에 마차하고 내연차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내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규모가 적었지 않습니까? 생산량 자체가 적고 하니까. 그럴 때는 마차랑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 비슷했을지 모르겠지만요, 내연차가 대규모 공정으로 대량 생산이 될 때는요, 마차에 비해서요,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마차가 대규모 생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말이 문제죠, 말. 홀스. 얘 키우려면요, 비용이 엄청납니다. 마차 관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차 운전하는 마부도 있어야 되죠. 마부, 이게 전문 직업입니다. 마부, 이게 아무나 못해요. 그냥 운전은 어때요?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또 말 얼어 죽지 않게 마구간도 있어야 되고, 장제비도 있어야 되죠. 분뇨나 사료는요. 그리고 마부뿐만 아니라 이걸 모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요. 말을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차를 개인 소유를 하는 집안 같으면요,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은 어때요? 정비하는 공장 있고 가솔린, 끝이죠. 그리고 말은 지치잖아요. 차는 어때요? 안 지치죠. 오래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포드가 대규모 생산까지 이뤄냈죠. 그래서 중산층까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자동차는 산업사회의 상징 같은 거죠. 전기차는 어때요? 내연차랑 별다른 걸 주지를 못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리고요, 차량 자체만 보면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심층적인 의미를 안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그죠? 비아디나 루시드나 뭐 리비안, 샤오펑 뭐 등등등 있죠. 현대차도 들어가죠. 일단 전기차를 의미 있게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회사들도요, 왜 포드도 있잖아요. 다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전기차 생산 라인 보란 듯이 없앴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냐? 차량 자체의 압도적인 우위로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저렴하면서 유지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전비는 적죠. 전비는 왜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있다. 이러면 왜 전기차를 선택 안 하겠습니까? 고객들이 미친 듯이 전기차만 선택하면 규모의 경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차는 아직 불편한 점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그닥이라는 거죠. 어차피 운전자가 들어가서 운전하는 건 똑같은데, 사람들은요, 일단 차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완전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단 싼 걸 먼저 선택을 해요. 나중에 뒤에 총 비용이 얼마가 됐건 간에. 자, 그럼 전기차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전기차라는 테마가 친환경적이라는 것 이외에 강력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인류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요, 내연기관차 따위는요,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전에 이게 2022년이었나?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기차는 망할 것이다 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문제를 테슬라가 해결 못하면 테슬라의 가치는 0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을요, 자율주행으로 로보택시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내야만 하고 해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그렇잖아요. 다른 회사가 자율주행 해내면 되지. 왜 꼭 테슬라냐고. 자율주행에서요, 로보택시로 이어지는 것, 이런 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에 다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자동차는 전기차여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내연기관도 요새 인터페이스가 좋던데 자율주행 하면 안 되냐? 하이브리드도 하면 안 되냐? 왜 안 되는가요? 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가 차량 내부에 내장이 돼 있어요. 컴퓨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내연기관은요, 연료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요, 운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절대 컴퓨터를 돌릴 수 없어요. 당연히 전기차여야만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안 되냐? 그럼 지금 하이브리드면요, 연료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구조의 한 섹션과 전기 배터리라는 한 섹션을 또 넣어서 컴퓨터를 또 넣어야 되는 또 이 세 가지 섹션을 다 구현해야 되죠. 뭔다 이렇게 할 거야.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기준에서는 기름이 싼 게 아니죠. 오일이 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두 번째, 자동차를 값싸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기차를 값싸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비아디하고 테슬라밖에 없죠. 비아디는 진짜 전기차 얘기하면 적자입니다. 비아디가. 그러면 결국 흑자나는 회사는 테슬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아디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라 봐야 되죠. 자, 세 번째, AI 기술력 및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AI 기술력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율주행 운전 누가 합니까? AI가 하죠. AI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운전을 배우고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AI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빅테크들 있죠. 많죠. 공격적으로 다 인공지능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라는 게 이 자율주행 하려면 운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진 회사는요, 웨이모하고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웨이모가 라이다 방식이고 테슬라는 카메라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 부분은 비교가 안 되죠. 자, 어쨌든 이것은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 차량을 저렴하게 많이 생산이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데이터 수집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낼 수 있느냐. 이것도 1번, 2번, 3번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죠. 우버나 리프트처럼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비용이 더 저렴하면은 자율주행이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는요, 비용을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낮춰야 되겠습니까? 자, 웨이모랑 테슬라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현재 가격이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더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요, 웨이모는 가격을 더 못 낮추죠.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이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완성을 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올해도 아닙니다, 되게 몇 개월 전이었나, 자율주행은 완성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걸요. 아직도가 아니라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운전을 잘한다는 거는요,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운전을 얼마나 잘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의 도로에서 있잖아요, 이게 막 보도인지 아니면 뭐 도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곳에서 잘 달리면 운전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운전을 잘하면 운전을 잘한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자율주행은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잘하는 것으로 가는 영원한 과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선 사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고율이 0이어야 돼. 영원히 사고가 안 나야 돼. 이게 전제라면요, 자율주행은 영원히 완성될 수 없을 겁니다. 차는 가다가 번개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예측을 해야 되나? 이것도 예측을 할 줄 알아야지 운전을 잘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을 부정한다는 거는요, AI라는 모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I가 자율주행을 해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운전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하는 무수한 활동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운전을 하실 줄 안다면 이게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활동도 아니에요.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글 쓰는 것도 아니잖아. 뭐 창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신호 보고 갈 때 서고,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가야 하는 방향 있으면 회전해주고, 또 더군다나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만약에 이것조차도 못 해낸다고 한다면 AI는 자유로운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나 다름없죠. 자, 그렇다면요, 챗GPT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거대 LLM 모델, 언어 모델이 왜 나왔을까요? 챗GPT한테, 전 챗GPT 안 씁니다만은, 제미나이든, 클로드 코드든 물어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가 물어보면 척척 박사죠. 내가 뭘 궁금한 건지, 뒤에 뭘 궁금할 것인지도 예상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추론 능력과 연상 능력이 지금 인간을 뛰어넘는데요. 단지 왜 구현이 못 됐느냐? 하드웨어적인 요소랑 결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지컬 AI라고 하는 겁니다. LLM도 이 언어 모델도 이렇게 추론 잘하는데 운전을 왜 못하는 걸까요? 할 수 있지 당연히. 자, 그러면요, 운전도 못하는데 옵티머스니 로봇 산업이니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요. 집에서 여러분 청소해 보셨죠? 집안일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를 해도요, 여기가 더럽네, 여길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네, 아니면 여긴 청소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걸 다 선별해서 청소를 하죠. 설거지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릇은 좀 깨끗하니까 이런 구석을 좀 닦아야 되겠네,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요, 테슬라 투자를 그만두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미국 빅테크 전체에 숏을 치셔야 됩니다. 그쵸? AI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죠? 어찌 보면 전부 다 사기꾼 아닙니까? AI가 안 되는 건데 AI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이 만약에 가능하다 생각하신다면요, 전 무조건 테슬라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단지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우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성이 된다고 하면요,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만약 완성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계속 버전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정교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날카로워질 거다. 무한히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로보택시 사업은 이렇게 하면서 이어질 겁니다. 점점 사업이 커지겠죠. 로보택시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점점 커지고 사업 분야가 커지면서 주가도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돼서 투자를 해도요, 되지만 수익은 누가 제일 많이 벌까요? 완성이 아직 안 됐기에 이때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수익이 크겠죠.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하이베타 투자 TV였습니다. 또 영상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병원 일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자주 만들긴 어려운데, 제가 빌 받으면 매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 3일에 한 개? 이래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